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인천 부평동에서 건축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을 만나서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원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천에서 한중건설기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재흥입니다. 예. 그 원장님께서는 기능장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부분에 기능장을 소지하고 계신가요? 네, 이 건축 분야에는 이제 기능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건축 목재 시공 기능장하고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건축 일반 시공 기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건축 시공 일반 기능장이요? 네네.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. 그 목재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일반으로, 건축 일반으로 보시면 되는데, 좁은 의미로 보시게 되면, 습식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원장님은 이 건축 관련 분야에 몇 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? 제가, 군대 가기 전부터 하긴 했었죠. 그래서 뭐 군대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한 25부터 했으니까, 벌써 30년이 넘어갔네요. 네. 그 현장에 일을 계속 하셨어도 됐을 텐데, 뭐 굳이 또 이 건설기술학원을 뭐 차린 이유가 있어요? 네. 지금도, 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, 해마다 새로운 공법도 생기고, 건설 재료도 새로 나오는 것이 많고,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면서 하는데, 좀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, 또 제가 이제 그 전에 현장에 있을 때도 교육 쪽에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, 여기에도 좀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고, 여러 가지, 고민을 하던 끝에,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게는 됐는데, 거기서 내가 개인이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. 네. 우리나라 건축 관련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요? 뭐 현장에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시스템적으로 또 아직까지도 비밀리에 뭐 하도급 관계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왕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,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긴 됐는데 아직도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실제 상황으로는 뭐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죠.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교육에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교육기관 그 체계도 그렇고 또 물론 뭐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산업 전반을 봤을 때는. 근데 이제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문제점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뭐 능력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.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건축 관련 일을 배우려고 학원에 좀 오는 편인가요? 네, 많지는 않아도 뭐 있습니다. 이제 지금 학원에 오는 경우는 사실 뭐 자격증 때문에 많이 이제 학원을 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. 근데 이제 뭐 교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문제로 이제 해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더 그런 경우가 더 있고 그 전에도 이제 비자 이제 목적으로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이제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 인원 이제 관리가 좀 많이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군 업체 같은 게 현장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이제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도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또 나중에 만기가 됐을 경우 그 비자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 있죠. 근데 그런 문제에서 이제 아무렇게나 일하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을 또 많이 맞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갖추고 뭐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,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이 그 국내인 같은 경우는 그 건산법이 이제 바뀌다 보고 또 옛날처럼 그냥 중국으로 조그마한 집을 져도 옛날 같은 경우는 자가로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. 착공계를 내려면.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요즘에 또 현장에 관리자가
있게 되면은 항상 그 책임자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. 이제 그런 부분,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필요해서, 일단 면허를 이제 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또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, 또 사실은 또 이제 이런 관공사 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가 봅니다. 일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, 자격을 갖췄나 안 갖췄느냐,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건산법이라 그랬어요. 이게 무슨 말의 약자예요? 건산법이라는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. 예. 아니, 근데 원장님, 그 교포분들이 비자를 내기 위해서 학원에 온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좀 더 들어가면 간단하게 하면은 보통 뭐 C38이든지 그거는 이제 방문 그냥 비자죠. 방문 비자고, 또 H2 같은 경우 이제 뭐 체류 기간이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제 그러는데 이제 직업군은 이제 단순 노무직만 할 수 있고, 그리고 F4 비자 같은 경우는 전문 직종을 이제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타 이제 업종에 근무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물게 되죠. 그럼 F4 비자가 이 건축 관련 일을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? 예. 아니, 뭐, 다른 쪽에도 할 수 있어요. 요식업 쪽에도 할 수 있고, 할 수 있는데, 이제 전문 직종을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, F4 비자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H2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한번 만기가 되면 갔다 와야 돼요. 근데 F4는 그 비자 연장을 시켜줍니다.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이 좀 힘들고, 또 뭐 이제 코로나에서 뭐 체류 기간도 길어지고, 뭐 비행기표 사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안 가면 더 좋겠죠.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정부에서 또 더 확대해 준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있으니까 잘 교육하려도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조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원장님이 그 가르치는 과목 중에 주로 많이 수강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?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몰리는 업종이 이제 방수 기능사하고요. 건축 도장 기능사인데, 이제 비교적 다른 것보다 조금 취득하기가 좀 쉬워서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. 내국인도 그렇고, 교포분도 그렇고.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, 본인이 어떤 부분을 이제,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셔야죠.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방수기능사하고 건축도장 기능사를 많이 보고 있어요. 방수기능사하고 건축도장 기능사를 따면 어떤 부분에 또 유리해요? 일단은 조금 비교적 이제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,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그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그걸 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종목을 따는 게 맞죠. 그리고 또 가르치시는 게 조적하고도 미장, 타일도 가르치시는 걸로 아는데요. 이런 파트에는 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?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많이 이제 인터넷 이런 부분에서 많이 뭐 돈을 많이 번다. 뭐 옛날부터 오래됐어요. 이제 그래서 뭐 접근을 많이 하고, 또 인테리어 개념도 있고, 막 그래서 접근하는 친구들이, 뭐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. 있긴,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. 일단 접근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는데 조적 미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죠. 왜요? 왜 조적 미장은 배우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? 아무래도 일단 힘도 들기도 하고, 또 뭐 작업복 입고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사실 일할 때도 보면은 벽돌을 만져야 된다든지, 뭐 몰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,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이제 기피를 하고 있죠. 기피를 하고 있는데, 저는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할 때는 타일보다는 미장이나 조적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레드오션, 블루오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은 사실 경쟁률도 치열하고, 근데 제가 또 없는 쪽에 가야 좀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, 그리고 또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뭐 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
저는 이제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요. 예, 옛날에 뭐 차이가 있고 하고, 특히 타일이 뭐 비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,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페이가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뭐 기술자도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? 예, 예, 예. 그래도 조정 미장 보통 하루 일당 어느 정도 받아요?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도 이제 기술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들어보면 뭐 준 기술자 뭐 아니면 기술자 뭐 또 이제 말하자면 조공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기술자에서도 그런 거 드리지만은 20에서 뭐 35만 원 뭐 이런 사이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적은 거는 아니네요. 적진 않죠. 네, 근데 뭐든지 뭐, 그래도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은, 이제 나중에 기술자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은, 뭐 30 이상 무엇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, 사실,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. 그렇죠. 일은 힘들고 사실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죠? 예, 그것도 뭐 충분히 자기가 노력해야 해서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사실 접근할 때 이제 그런 걸 잘 인지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접근하는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, 예, 또 그냥 그냥 뭐 돈만 보고 오면 안 되겠죠.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뭐 20으로 받는다 했을 때도 제가 이제 그만한 가치를 제공을 해야 그렇죠.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. 또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. 이제 입장을 바꿔보라고. 이제 내가 고용하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한 15만 원이지 저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20만 원을 줄 수 있느냐. 바꿔서 생각하면은. 그렇죠? 그리고 또 고용하는 사람한테는 또 그 이상의 이익을 줘야 맞죠? 원장님, 건축 도장 기능사는 그 왜 따시는 거예요? 그거 뭐 도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어떤 자격증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, 실제 이제 도장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도장업을 하시면 반드시 또 라이센스를 갖고 하셔야 좋죠. 도장이라는 게 건물, 벽, 페인트 생각하시면 페인트 칠하는 거 말하는 거죠? 예. 원장님, 이게 정년 퇴직하고 건축 관련 일을 배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괜찮은 선택일까요? 요즘에 옛날 같지 않고 기술 이런 이제 기능공 뭐 이런 쪽에 옛날하고는 대우가 좀 틀려지고 있어요. 그런데 예, 또 건설 일이 좀 힘들다는 거, 이제 그런 것만 잘 이제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갈수록 그 기술자들이 지금 대우가 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지금 인식이 많이 틀어졌습니다. 예. 타일, 뭐 조정, 미장, 건축 도장, 방수 이런 일을 몇 년 정도 하면 기술자라고 뭐 자칭할 수 있어요?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쪽에 전문가라고 하지만 좀 배우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제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은 못 하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0년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근데 옛날에는 다 이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막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기회도 많이 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들은 또 이렇게 좀 또 본인이 적극적이고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또 현장에 접근하고 그러면 또 옛날에는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들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더 여건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한 60 넘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? 정년 퇴직하고 그러면 또 연세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직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데요. 예,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. 자기 관리도 필요하고. 근데 또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그래도 이제 창업의 뭐 뜻을 갖고 있다 하면은 방수라든가 페인트, 건축 도장을 권하고요. 하는 건 본인이죠.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데 타일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종류도 많고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도 타일도 막 계단 타일 있고 아트월 타일 있고 뭐 엘리베이터 홀 타일 있고 화장실 타일 있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? 그게 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배워지겠어요? 이거 하는 좀 그만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뭐 조적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가 벽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육체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고
하여튼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조조 같은 경우도 일반 뭐 세면벽돌하고 또 접벽돌하고 또 부록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완전한 기술자가 된다 그러면 그나마 뭐 인정받고 할 수가 있겠죠. 또 마지막 한 가지 또 미장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마감을 치는 뭐 실내에 뭐 벽지 바르기 위해서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마감은 잘 나와야 되죠. 근데 뭐 수지 미장이라 할지 또 뭐 견출이라 할지 형틀 아파트 같은 거 형틀 올라가다 보면 형틀이 잘못됐을 때 하스리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런 미장 같은 거 비교적 쉬워서 다만 이제 페이가 좀 작죠. 예,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래도 의욕만 있으면은 비교적 또 쉽게 배워서 접근할 수는 있겠죠. 네. 오늘 조적하고 미장 용어를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설명 한번 해주세요. 아, 그래요? 네. 뭐, 타일은 뭐,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예, 예. 조적은 그, 왜 한자로 얘기하면 쌓을 조에다 쌓을 적자예요.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다. 쌓는 종류는 다 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예. 뭐, 조적이라고 하면 돌 쌓으면 돌도 조적할 수도 있고, 예. 부록 쌓으면 부록도 다 조적이고, 쌓는 종류가 이제 조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, 미장은 조적 벽돌을 쌓은 다음에 아니면 형틀을 한 다음에 그 마감을 하려고 그러면은 면이 골아야 되겠죠. 그래서 몰탈로 벽을 고르게 마감하는 것이 미장입니다. 예. 근데 여기 학원에 이렇게 와보면 여자분들이 이 건축 도장을 많이 배우시더라고요. 네. 그거는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? 아까 뭐 그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는 저 홈 인테리어 이게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? 그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재료 원리라든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뭐 사다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 꾸미고 이제 간단한 부분들은 이제 원리만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페인트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식으로 도장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, 그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물론 방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수 같은 경우는 저 우레탄 방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비교적 숙달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레탄 방수라든지 또 액체 방수라든지 원리만 하면 비교적 이제 쉬운 부분이거든요. 예, 에폭시 뭐 이런 방수 물론 또 시트도 또 선 요령 같은 거 있고 원칙을 알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. 예,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조그마한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좀 해결하려고 해도 하고 또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이제 쉽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이 가르치는 과목들은 몇 개월 과정으로 돼 있어요? 지금은 주로 뭐 자격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필요에 의해서 문의도 할 수 있고 간단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우레탄이라든지 뭐 액체 방수라든지 사실 간단한 원리만 알고 규칙만 알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거든요. 그런 거 타일 같은 경우도 몰탈 떠바리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은 본드 타일 시공 같은 경우는 비교적 눈썰미 있고 좀 하면은 여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인테리어에서 많이 하고 있죠. 몇 개월 정도 하면 이 자격증 딸 수 있어요? 자격증은 우리는 지금 이제 방수 같은 경우는 3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도 뭐 잘 해야 되겠지만은 하시는 분들도 단기간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복습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한 3일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방수나 건축 도장은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조적이나 미장, 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공구 사용이라든가 재료 뭐 이런 거라든가 이게 좀 기능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뭐 기본적인 시험 매뉴얼 익히는 거 한 3일이면 되는데 아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달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한 달. 학원비 같은 건 좀 공개할 수 있어요? 뭐 공개하지요. 예. 그리고 원래 그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료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일 그 과정에 49만 원 하고 있고요. 건축 도장 같은 경우는 40만 원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조정 비장 타일은 지금 한 달 과정에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. 그 3일 과정이라는 거는 시험 전 3일을 얘기하시는 거죠? 네, 전에 전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 교육은 이제 미리 좀 받고 접수하고 나서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두 번, 세 번은 또 시험 날짜에 맞춰서 좀 하고 있습니다. 가급적이면 시험 날짜 직전에 마지막을 하는 게 좋겠죠. 시멘트하고 몰탈 차이 좀 알려주십시오.
그건 뭐 틀리죠. 예. 물론 뭐 같이 섞어서 쓰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, 시멘트는 원 시멘트죠. 네. 원 시멘트. 이제 그 회사- 파는 네. 밀가루처럼 갈아놓은 그 시멘트라고 그러는 거죠? 네, 분말로 돼 있죠. 네네. 시멘트는 시멘트고, 이제 모래는 모래죠.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용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모래 굵기도 틀리고요. 네네. 그리고 뭐 아주 기성품 보시면은 조정 모래는 알이 굵어요. 그리고 일반 미장용은 좀 곱고, 네,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그게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, 네. 그래서 그 같이 섞어 놓은 것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어 놓은 것이 몰타르. 예. 배합을 해놓은 게 몰타르죠. 예. 그냥 건비빔 해놓은 식이죠. 예. 그 원장님, 이 타일이나 건축 관련 미장, 조적, 그다음에 방수, 건축 도장 같은 거 배우려는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. 뭐 이걸 배우려는 뭐 목적을 뭐 확실하게 해라,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좀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런 건설업은 또 많이 아시다시피 좀 힘든 부분이 있고, 또 작업복을 일하기 때문에 보기도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, 또 사무실 근무하는 건 완전히 틀리죠.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,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뭐 문제가 없고, 자기가 좀 마인드가 더 괜찮고 한다고 그러면은 건설 일을 택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, 그리고 지금 가스룩이 하는 사람은 적고 하기 때문에 접근은 좋아요. 접근은 좋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, 이런 것만 잘 극복하시고 하시면 되는데, 그래서 중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,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러고 하는데, 뭐 육체적으로, 멘탈적으로 그런 걸 잘 극복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차차 갈수록 지금도 많이 좋아졌는데, 기술자가 이제 대우받는 이제 시대가 더 강화될 겁니다. 그리고 뭔 창업을 하시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하시면은 확실히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먼저는 뭘 이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간절한 마음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뭐 끈기도 좋고, 일단 성실해야 되겠죠. 성실하고 자기 관리도 좀 잘하면 더 좋겠고, 그래서 하면은 충분히 그 어느 것보다 충분히 대우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동안에 이게 건축 관련 일을 뭐 노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비하하면서 이게 기술자들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, 요즘은 뭐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만,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전에 그랬었어요.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, 과정은, 내가 그 많은 일 중에서 왜 이걸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, 막 그런 적도 있고 했었는데, 지금은 사실은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열심히 하고 기술자 되고 노력만 하면은 또 어느 직장인들보다 더 페이, 경제적으로도 더 훨씬 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, 그리고 또 같은 기술자라도 많이 틀립니다. 예, 기술 수준이. 그러면 또 그 이상도 할 수 있고, 또 개인이 또 좀 노력도 한다고 그러면 또, 관리자도 할 수가 있고, 또 개인 창업 사업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좀 다른 사람들이 좀 깊이 하는 쪽을 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고, 어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극복만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. 사실은 옛날에는 사무직 이런 분들이 페이가 더 많았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. 지금은 자기 노력 여하에서는 배도 볼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뭐 일단 학원 같은데 조금 그래도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뭐 인력사무소 저런 데 가서 좀 얘기를 해놔야 되나요? 아니면 건축 현장에 그냥 바로 찾아가도 자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? 네, 두 가지 방법도 다 괜찮아요. 제가 그 전에 막 배우고 다니고 마침에 막 할 때 그랬어요. 근데 그게 좀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철판도 두꺼워야 되고요. 자꾸 쭈뼛쭈뼛 하면은 뭐 기회가 없겠죠. 자꾸 접근하고 도전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, 왜냐면 현장 가게 되면 솔직히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니겠어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내 저기를 갖다가 뭐 그 피력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고
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. 근데 그래도 자꾸 접하고 자꾸 도전을 하셔야죠. 그리고 또 하다못해 자꾸 현장에 익숙해지려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현장 정리하려고 용역사무실에도 가시고 그러다 또 거기 또 익숙해지시면 내가 관심적인 분야도 한번 가기도 하고 또 현장에 뭐든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?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자꾸 경험 쌓는 것은 제가 이쪽에 이제 직업으로 가시려고 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. 자꾸 접해야죠. 자꾸 접하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. 제가 사실 제 채널의 직업 인터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지만 사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제2의 직업을 주로 많이 강조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제2의 직업이라는 건 60에 정년을 퇴직하고 나서 물론 연금을 받아도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소일거리라든지 그 육체에 맞는 직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뭐 앞으로 자기가 창업을 하는데 집수리 같은 그런 뭐 인테리어를 창업할 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종의 보면 집수리 같은 경우는 뭐 한 가지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. 한 가지 기술이 필요한 거 물론 어떤 때는 뭐 다 뭐 제가 그쪽에 못하더라도 어떤 때는 또 규모가 있고 그러면 기술자를 또 불러다 쓰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쓰는 것도 알아야 또 사람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험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. 그래서 새로운 뭐 창업을 한다 아까 말씀드리고 그래도 비교적 좀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뭐 방수라든지 뭐 페인트, 건축 도장 이런 쪽이 좀 그렇고 하여튼 쉽진 않아요. 쉽진 않고 하는데 그런 뭐 자신 있고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자신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개인적 기술자로서도 도전 정신이 있고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어떤 안배를 잘 하고 한다고 그러면 뭐 nom보다 빨리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1년에 할 수도 있고요.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. 어떤 그런 걸 잘 극복하고 넘어서 기술자만 된다고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페이는 제공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자꾸 한 말을 또 하게 되고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여튼 본인이 어떻게 잘 극복하고 당차게 덤비고 자신 있게 덤비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천차만별이니까요.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자신감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멘탈적으로 넘어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것보다도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습식공사는 뭐 어떤 말이에요? 이제 습식공사 말 그대로 이제 습식에 하면 물을 쓰는 거죠. 물을 쓰고 이제 그런 것을 습식공사라고 하죠. 토탈로 뭐 조적, 미장, 타일이 다 물을 사용하지 않겠어요? 그것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건식이라고 하죠. 건식. 보면은 이제 타일도 건식 시공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. 타일도. 물을 안 쓰고도 돼요? 네. 물을 안 쓰고 이제 보통 하는 것은 이제 습식인데 요즘에 이제 새로 하는 이제 외장 같은 경우 건식을 하는 공법이 나오고 보조 재료들이 나와서 이제 건식을 물을 안 쓰면 또 건식 공사죠. 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. 석재 같은 거 할 경우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석재들 바닥 같은 경우 하려던 몰타를 사용해서 습식으로 하지 않습니까? 외벽 같은 경우 안가를 사용해서 물 사용하지 않고 안가로 외벽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? 그건 건식 시공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이제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꿈 크지 않은데요. 지금은 좀 저희들 학원이 이제 뭐 좀 넓게 했으면 좀 규모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교적 부담을 덜 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렇게 좀 아주 추후에 좀 그렇게 잘 바뀌어 나가고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인프라가 많이 지금 안 좋아서 좀 사회적 문제로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개인이 혼자 뭐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일부라도 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좀 잘 활성화시키고 했으면 좋겠다. 또 제가 또 어려운 점은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주 갖춰지면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죠.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은 인천 부평동에서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을 인터뷰해 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날 추운데도 원장님이
인터뷰 잘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. 날 추운데 구독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